자, 이분 모셔서 또 어제 예고해 주신 이야기 계속 진행해 보겠습니다. 테이블랩스 케빈 강 대표 나오셨네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예, 저희 어제 하다 못한 얘기, 네. 그 BOE와 BOJ 채권 사는 네. 얘기, 그다음에 또 우리 국내 투자가들 해외 산 그 종목들 그런 것도 한번 보여주세요. 예. 네. 예전에 저희가 방송에서 계속 뭐 LDI 뭐 이런 얘기하면서 영국 중앙은행이 채권을 사가지고 뭐 방어를 했다, 뭐 그다음에 옌 달러 방어하느라고 일본 BOJ가 개입했다, 뭐 이런 얘기 많이 했었잖아요. 예. 그게 그러니까 이제 BOE는 채권 개입, BOJ는 환율 개입. 환율 개입. 예. 그다음에 걔네들이 어떻게 됐을까? 지금 한 3개월 정도 지났거든요. 아, 중앙은행이 중앙은행이 그때 했었던 일이 있었는데 3개월 지나서 어떻게 됐나? 대박 났겠죠. 대박이 났겠죠. 예. 그래서 예. 얼마나 대박이 났을까 이렇게 해서 찾다 보니까 뉴스가 이미 나왔더라고요. 예. 이게 1월 12일 날 뉴스예요. 예. 지난주. 예. 근데 BOE가 엄청 돈을 벌었다. 얼마요? 그리고서 문제는 그걸 다 팔았다는 거죠. 그때 샀던 거를 다 팔고 이제 프라핏 테이킹을 다 한 거예요. 네. 익절을. 그렇게 보시지 마시고 BOJ가 그거를 샀는데 다시 되돌려놔야 그게 통화량도 맞고 그래서 한 거지. 그건 프로핏 테이킹이라뇨. 프라핏 테이킹을 해가지고 거의 19.6% 20%를 벌었어요. 예, 그래서 20% 벌었겠네요. 예, 38억 파운드를 벌었다라고 뉴스에 나와요. 3개월 동안. 네. 네. 그래서 20%를 번 거라서 저게 그러니까 달러로 따졌을 때 그때 산 돈이 그 234억 불이래요. 네. 네. 그러면 저게 한 30조 되는 거잖아요. 네. 30조에서 20% 정도 번 거죠. 6조. 네. 그러니까 결국은 따라서 하면 되는 거네. 그러니까 저렇게 개입이 나올 때 괜히 반대로 가면 안 된다. 이게 예. 이거를 보여주는 레슨인 거죠, 이제. BOE가 사면 따라 사자. 그러니까 BOE든 뭐 BOJ든 페드든 걔네들이 진짜 돈으로 뭘 하면 예. 그러면서 이제 이것 할 때 이제 드는 생각은 QT도 하고 있는데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지금. 네. 왜냐하면 지금 페드가 미국 채권을 계속 팔고 있잖아요. 네. 예. 근데 지금 금리가 되게 많이 내려오고 있잖아요. 네. 예.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생각하면 페드가 즉 QT를 멈춘다라는 것 때문에 지금 금리가 내려오는 건데 이게 어느 쪽이 더 먼저 일지 시장이랑 페드랑 지금 싸우고 있다 뭐 치킨 게임 한다 이런 뉴스도 계속 나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한 번 정도는 생각을 한번 해봐야 될 것 같다. 채권 쪽에 대해서는. 네. 그래서 한번 그걸 가져와 봤고요. 네. 그리고 옌 달러도 151엔대에서 개입을 시작을 해가지고 쭉 개입을 계속 했잖아요. 그래서 저 차트가 이제 옛날 차트예요. 그 다음에 그 노란색으로 그려진 게 원달러고요. 그럼 보시면은 잘 안 보시죠. 근데 노란색과 그 다음에 차트를 이렇게 뒤에서 쭉 보시면 비슷하게 움직인 건 보실 수 있을 거예요. 달러 엔하고는 거의 비슷하게 진짜. 움직였다고 비슷하게 봐요. 움직였어요. 예, 스케일만 예. 좀 다르지 네. 비슷하게 움직였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개입도 비슷하게 언제 했을지도 모르겠다 뭐 이런 생각도 들어요. 그러니까 보통 환율 개입 같은 거 중앙은행들이 공조를 하잖아요. 그래서 왜냐하면 이제 한쪽 거가 너무 혼자 가면은 이제 옆쪽에서 같이 따라 움직이니까 그래서 결국은 그 상황이라고 봤을 때 엔화 같은 경우는 지금 얼마인가면 127엔대죠. 그죠? 그러면은 그게 한 16% 빠진 거예요. 그래서 그다음에 이제 뉴스들에서 실제로 엔화가 얼마나 개입했냐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개수를 많이 하잖아요. 네. 근데 그 개수를 한번 여기서는 제가 그 지금 여기 쓴 요 링크를 타고 들어가면은 미국 국채 국가별 보유 현황을 미국에서 공시를 해요. 네. 예. 근데 지금 현재 1월 15일자 아니죠. 12월 15일자 나온 게 맨 마지막이었던 것 같은데 그때 나올 때 10월 달 것까지밖에 안 보여줘요. 11월, 12월은 안 보여줘요. 예. 근데 실제 개입이 9월 달에 있었잖아요. 예. 그래서 10월 달 이제 보유 양을 보면 달러 팔아서 예나 샀을 테니까 줄었을 거 아니에요. 네. 예, 그래서 실제로? 보시면은 네. 42억 불이 줄었어요. 아. 아니죠. 420억 불. 예. 왜냐하면 42 빌리언이니까. 예. 예, 저희 빌리언 단위로 나오거든요. 네. 그때 그랬죠. 50 빌리언 했을 거라고 시장에서 예상했잖아요. 거의 예상했었는데 맞네요. 예. 실제 줄어든 게 42 빌리언이 줄어들었어요. 예. 채권 보유 물량 자체가. 예. 따로 뭐 캐시도 있고 그랬을 테니까. 네. 예. 예. 근데 이제 일본 같은 경우는 특이하게 나머지 나라 대비해서 외환 보유고랑 그다음에 달러 가지고 있는 보유량이 크게 차이 안 날 정도로 미국 것만 가지고 있거든요. 예. 예,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 정도를 취재했고 이 정도에서 16% 정도를 벌었겠죠. 42 빌리언에 16%를 벌었겠죠. 꽤 벌었네요. 예, 이것도 꽤 벌었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도 많이 벌었겠는데. 그래서 역시 BOE와 거의 비슷하게 벌었네요. 네. 그래서 우리나라도 맨날 얘기할 때 원달러 해보셔서 아시지만 얘기할 때
돈 제일 많이 버는 거는 BOK라고 그죠? 복집이라고 네. 부르면서 네. 이제 맨날 그거에 확신만 있으면 따라서 하면 되는데 그죠? 이제 근데 확신이 없으니까. 확신도 없고 그 다음에 그만큼의 돈도 없고 이제 그분들은 방어잖아요. 방어지 돈은 돈 별로 벌- 문제가 안 돼요. 왜냐면 난 조금만 하면 되니까. 그래서 롱텀리는 보면은 이제 뭐 페드랑 맞서지 마라 뭐 네. 이런 격언들도 있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계속. 그래서 결국은 중앙은행들이 결국 돈을 가지고 풀고 하고 하는 거를 하게 되고 그다음에 그거는 대부분 시장이 어느 한쪽으로 치우쳐졌을 때 방어하느라고 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어떻게 보면 컨트레리안인 거죠. 막 그 방향으로 막 가고 있는데 확 반대로 갈 때 그럴 때가 이제 대부분 보면은 역시 한쪽으로 치우쳐졌을 때다. 근데 현실적으로 좀 어려운 게요. 예를 들어서 달러엔을 150에서 개입을 하면 개입 딱 나온 순간 145가 순식간에 돼버리잖아요. 그러니까 난 140, 이미 못하죠. 150에는 못 팔아요. 못 팔죠. 네. 145에 팔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무섭죠. 야, 조금 싫죠. 좀 전에 얼마에 팔 수 있었는데. 근데 결국 145가 125가 되니까.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제 전체적으로는 한쪽으로 치우쳐진 그래서 지금 이 두 개의 레슨은 한쪽으로 치우쳐졌을 때 네. 거기를 따라가서 편승하면 안 되겠다라는 확실히 그렇네요. 레슨입니다. 네. 네. 그리고 이제 지금 보시면은 이거는 해외 투자 종목이에요. 우리 오랜만에 보네요. 네, 오랜만에 이제 예, 올해 금년에, 들어서 금년에 어떻게 됐나요? 올해 들어서 이제 어떤 종목을 샀나 쭉 하고 리스트를 봤더니 지금 이게 색깔을 제가 칠해왔는데 핑크색은 그 인버스예요. 숏, 주식 숏. 네, 주식 숏. 그 다음에 파랑색, 하늘색은 주식이에요. 주식. 네. 그러니까 그다음- 주식 롱. 예. 네, 주식 롱. 예. 그 다음에 노란색은 채권이에요. 아. 야, 이거 엄청나네요. 보니까 그 제가 맨날 주장하는 거 있잖아요. 다양화해야 된다는데 진짜 다양화하고 있네요. 네, 다양화도 아주 주식과 채권과 롱숏이 다 있네요. 네, 근데 다 일단 있습니다. 채권이 조금 더 비중이 굉장히 있는 많아졌어요. 것 네, 같아요. 예, 네. 예. 그리고 작년 말서부터 나왔던 게 약간 올해 들으면서 뉴스들 포모 현상이 있을 정도다. 네. 채권에 대해서. 그러니까 없는 것에 대한 두려움. 예, 채권들 다 돈 벌었다는데 왜 나만 못 벌었지? 뭐 이러면서 채권 쪽으로 몰려가는 이런 느낌들도 조금 있고. 네. 근데 그 와중에 금리는 또 많이 빠졌잖아요. 지금 벌써. 잘 된 거죠. 그리고 어쨌든 다양화하는 건 엄청 좋은데 저 1등이 누굽니까? 1등은 역시 우리의 테슬라죠. 와, 이게 금년치잖아요. 네, 1월 2일부터 1월 와, 13일까지. 많이 빠졌는데 그냥 계속. 계속 사신 거네요. 근데 이제 어떻게 보면은 여기 보시면은 이제 매수 매도가 나오잖아요. 예. 매수도 많이 하셨지만 매도도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실제로 돈을 벌었다 깼다를 그건 알 수는 없지만 알 수는 없는 거죠, 이제. 그래도 참 네, 대단하십니다. 네트로. 예. 근데 휴장도 있었기 때문에 거의 일주일 네. 치잖아요. 일주일보다 조금 많지만 어쨌든 어마무시한 양의 테슬라를 그러니까 6,540억 불을 사고 4,320억 불을 팔았거든요. 이게 12월 1일 날 200불이었어요. 그게 거의 100불까지 갔는데 거기서 또 산다는 거잖아요. 네. 대단합니다. 근데 더 대단하십니다. 대단한 건 뭐냐면 7등 테슬라 1.5배짜리 레버리지 ETF예요. 그러네요. 네. 저 딱 테슬라만 하는. 테슬라 한 종목 들어있는데 1.5배 사는 ETF가 있더라고요. 테슬라 안 사고 왜 저거 사죠? 1.5배라서. 1.5면 별 차이도 없는 거 아닌가? 그 50%가 더 움직이는 거잖아요. 테슬라가 5% 움직이면 7.5% 움직이는 거니까. 예, 10% 움직이면 15% 움직이고. 그래서 대출 받아 못 사니까 저거 사는 거죠 또. 그게 대단한 야, 테슬라의 사랑이다. 테슬라 올라야 되겠습니다. 네, 우리나라는 네. 테슬라가 올라야 됩니다. 네. 이제 삼성전자랑 테슬라 두 개가 올라야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그래서 투자자분들 생각하면 정말로 네. 그래서 해외 주식은 테슬라, 한국 주식은 삼성전자. 그래서 두 개는 올라야 됩니다. 이제 알겠습니다. 국부를 위해서 테슬라와 삼성전자. 네, 두 개라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두 번째 것도 되게 재밌더라고요. 반도체 계속 롱 코멘트들 되게 많이 나오시잖아요. 들어보시면. 네. 근데 숏이에요. 네, 숏 ETF예요. 반도체 세 배. 배짜리. 아. 예, 우리는 또 세 배 민족이라고 역시 세 배짜리들 다 건드립니다. 우리는 또. 그래서 저게 81이니까 곱하기 38이 24 테슬라하고 비슷하네요. 뭐 네, 금액으로 들어보면? 보면은 뭐 그렇게 볼 수 있는데 세 배짜리 움직이는 레버리지 ETF를 반도체주 숏으로 가고 있다. 물론 저것도 샀다 팔았다는 금액이 많아요. 그래서 단타가 굉장히 많다라고 보이고요. 저 반도체는 삼성전자, 하이닉스, 뭐 마이크론 TSMC 뭐 다 들어있는 다 거예요. 들어요. 다 들어있는 다 거죠. 들어있어요. 네, 뭐 다 세 개만 들어있는 들어있는 게 아니라 아니죠. 엄청 많이 들어있어요. 엔비디아 이런 데도 뭐 그런 것도 다 들어있을 예, 것 같아요. 예, 제가 디테일은 예, 보진 예, 않았지만 예, 예. 실제 반도체 인덱스 따라가는 거거든요. 저런 네. 것들. 예, 쏙스로 반도체 인덱스 따라가는 거여서 그 관련돼 있는 종목들이 다 들어있을 것이다라고 추정이 돼요. 네. 그리고 이제 애플 같은 경우가 3등이에요. 뭐 이거는 뭐 그냥 그럴 수 있죠. 네, 장투에 있어서 그냥 애플 산다.
그럴 수 예, 있다라고 그래도 보시면 애플도 되고. 많이 빠졌는데. 예. 예. 그래도 실제로 애플이 그나마 제일 덜 빠졌죠. 나머지 IT들 빠진 거에 비하면. 그리고 보시면은 약간 더 이제 주식 쪽도 분산이 되고 있는 게 5등에 보시면은 MSCI ACWI ETF라는 게 뭐냐면 올 컨트리예요. 전 세계 주식을 다 사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이 ACWI랑 그다음에 VT라는 두 개 종목 정도가 이제 전 세계 주식이 다 들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선진국 23개, 신흥국, 이머징 마켓 26개. 그러니까 뭐 전 세계 주식 시장에 있는 거 웬만한 건 다 산다. 네. 그래서 이제 미국만 사지 않고 이제 다 사는 쪽으로 좀 움직이나? 근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제가 보면서 느끼는 건 우리나라 요즘 EMP 유행이잖아요. 그러니까 네. 이제 로보 어드바이저, 네네. 뭐 EMP 그래서 포트폴리오 ETF로 짜주고 이런 상품들에서 이런 것들을 추천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솔직히 HYG까지는 그래도 많이 사람들이 들어봤어요. 정크본드 ETF라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들어봤는데 이 밑에는 EMLC 뭐 이런 것들은 그게 뭐예요? 좀 하나씩 좀 네, 설명 볼까요? 좀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제 일단 이제 노란색으로 6등까지 내려왔잖아요. 그래서 예. HYG 같은 경우는 그 미국에 있는 회사채들, 정크본드 회사채, 트리플 B 언더에 있는 투자 등급 이하 회사채들을 모아서 쿠폰 만들어줘서 저게 뭐 보통 쿠폰으로 한 8% 이쯤 나오는 채권들이 들어가 있을 거예요. 8에서 10%. 그럼 12%. 변동체인가요? 아니 고정채들, 회사채들을 계속 사가지고 넣어놓는 거예요. 그러면 저게 사가지고 돈을 벌려면 스프레드가 줄어들 크레딧 스프레드가 줄던지, 줄던지 금리가 금리 자체가 내려가든지 예. 두 가지겠죠. 예. 그래서 두 가지가 들어있는 채권이라고 보시면 네. 되죠. 그러니까 크레딧도 들어있는 거죠. 예. 그리고 이제 7등 같은 경우는 테슬라 1.5배 아까 말씀드렸던 네. 것처럼 그리고 8번째는 이거는 TSMC. TSMC. 예, 이거는 이제 그 버펫이 샀다 그래서 열심히 샀겠죠. 네. 그랬으면 돈을 벌었을 거예요. 언제 사냐에 따라 네. 틀리지만 저번에 실적 나오면서 TSMC가 엄청 올랐으니까 벌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이 JP모간 이머징 마켓 로컬 커런시 본드는 뭐냐면 이거 산 게 되게 저는 특이했어요. 20밀리언을 샀는데 예, 금액은 뭐 200억은 넘죠 지금은 이제 환율이 그러니까 있으니까 이머징 마켓에 채권을 사는 거예요. 이머징 마켓 국채. 예.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나라도 여기 들어 있을 것 같고요. 네. 그다음에 남아프리카 공화국, 브라질 뭐 그러니까 채권들 글로벌리 거래되는 달러로 된 채권이 아니라 그 나라 커런시로 돼. 그러면 저거는 그 나라의 이자율이 내려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환율이 더 중요할 것 같네요. 환율이 더 중요했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뒤에서 차트를 보여드리겠지만 환율 움직임 때문에 얘네들이 생각보다 많이 움직여요. 네. 네. 그러니까 그리고 결국은 달러 쇼 가는 거네요. 달러 쇼가고 나머지 나라들 통화들 뭐 브라질 네. 채권들도 다 10, 20 이러니까 역시 이자율들이. 달러가 뭐 작년에 그 난리를 쳤던 그 달러 강세가 좀 확실하게 뒤집혔다 이렇게 봐야 되겠네요. 네. 그리고 이제 여기서 보시다시피 사기만 하고 파는 게 없잖아요. 이런 포지션들은 여기도 보시면은 HYG 같은 경우도 사기만 하고 매도가 없잖아요. 예, 빌드업 되는 거죠. 이거는 빌드업 되는 거고 그다음에 에셋 얼로케이션에서 돌아가는 EMP나 이런 데서 사게끔 세팅하고 있는 것 같아요. 개인들이 이런 걸 공부해서 살 리는 별로 없으니까. 저런 거 한번 저렇게 들어오면 잘 안 팔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이게 우리나라도 이제는 EMP나 이런 걸로 투자되고 있는 물량들이 좀 있는 것 같다. 그리고 에셋 얼로케이션해서 그래서 이런 것들은 되게 좋게 보이는 것 너무 같아요. 좋아 보입니다. 왜 그러냐면 저기 전 세계 주식 같은 거 사는 거는 결국 유럽 것도 사고 네, 우리가 다 사실 사는 국내 거죠. 주식만 사다가 최근에 미국 미국 주식까지만 갔지 더 이상은 안 가고 있거든요. 그런데 가는 방향으로 가는 거네요. 저건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보통은 막 이제 좀 세게 투기하시는 분은 베트남 나라도 찍어서 막 가시잖아요. 네. 근데 이제 어떻게 보면 그런 거는 나라의 변동성이 굉장히 클 수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에 반해서 이런 거나 VT 두 가지 종목들은 장기 투자하기에는 되게 좀 좋은 것 같아요. 전 세계 주식을 다 사버리는 거니까요. 보통 이제 VT나 저런 ACWI 같은 경우는 예제를 드는 게 노르웨이 국부펀드 얘기를 되게 많이 하거든요. 작년에 뭐 엄청 깨졌다고 뭐 뉴스에도 좀 나지만 걔네들은 전 세계 주식을 다 사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이제 어느 나라 로컬 커런시니까 커런시 통화 부분을 해지하지 않고 전 세계 걸 다 사니까 통화와 주식을 다 투자하는 게 되잖아요. 전 세계를.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성장만 하면은 어느 정도는 따라갈 수 있는 그리고 해지도 나름 이제 통화별로 달러만 샀다가 또 올해처럼 또 막 이렇게 거꾸라지면 주식으로 아무리 벌어도 환율로 깨져가지고 번 돈이 없잖아요. 네. 그런 것들을 막아주는 역할을 좀 하는 것 같아요. 이게 2022년하고 비교해 보면 지금 굉장히 다양화된 건 맞습니까? 네, 완전 다양해졌죠.
저기 처음에 저거 들고 왔을 때 기억 안 나십니까? 몇 달 언제죠? 전에 1등부터 7등까지 그냥 우리 그렇죠. 다 주세요. 예, 테슬라, 뭐 애플, 놀랐었죠. 마이크로소프트, 엔비디아, 뭐 그래서 마이크로소프트 이게 야 그랬었잖아요. 근데 완전히 바뀌었네요. 완전히 바뀐 거죠. 네. 특히 채권의 강조. 채권에 굉장히 어. 강조가 되고 있다라고 네. 보시면 되죠. 그리고 지금 이제 보시면은 20년채 이것도 우리는 세배의 민족 20년 이상 장기채를 3배 레버리지한 ETF예요. 아, 그래서 세배의 민족 너무 3배의 민족이에요, 우리는. 아, 진짜 저거 5배 나오면 5배의 민족. 근데 사실 3배가 거의 맥시멈이잖아요. 맥시멈이에요. 우리나라는 예. 3배짜리를 허가를 안 해줘요. 예. 그리고 감독원에서. 만들기도 사실 되게 힘들잖아요. 3배만 아니, 근데 요즘 선물이 있으니까 만들려면 만드는데 이제 3배짜리는 너무 투기적이라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아마 감독원에서 그렇죠. 허가를 안 해주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근데 그 얘기 좀 해주세요. 지금 같이 이자율이 높을 때 저렇게 레버리지 된 거 살면 코스트가 상당히 높다는 거를 그렇죠. 예. 이미 다 반영이 되고 있죠. 예, 예. 돈만 있으시면 그냥 한 배짜리 3개 사야지. 저 3배짜리 한 개 사면은 엄청 띄워 먹는다고 얘기했으면 그렇지만 예. 이자율이 높기 때문에 그 수수료가 굉장히 높아요. 예. 그래서 단타를 치는 분들이 제일 많은 것 같아요. 네. 3배짜리들은. 그래서 여기도 보시면은 다른 채권 ETF와 다르게 매수 매도가 되게 많죠. 52밀리언이다가 33밀리언. 네. 예, 그래서 좀 이제 많이 단타를 한다라고 예, 우리 보시면 될 것 서학개미 같아요. 분들이 점점 더 소피스케이트 된다 그럴까? 더 업그레이드가 정교해지는 역시 것 같아요. 엄청 빨라지는 역시 네, 우리나라는 정교해지고. 빨리 배웁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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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이제 맨 밑에 거 보시면 7년에서 10년짜리 트레저리. 그러니까 약간 10년 언더 쪽에서 이자율 쪽이 움직이는 거에 대해서 이제 금리가 떨어지면 더 떨어질 거라고 베팅해서 이제 조금 더 쇼텀 쪽으로 가격이 좀 덜 움직이겠죠, 그죠? 장기채 3배짜리나 이런 것들에 비해서. 그래서 지금 쭉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 가격이 어떻게 움직였나도 궁금하잖아요. 네네. 네. 그래서 보시면은 이게 1년치예요. 네. 그리고 맨 아래는 10년 금리랑 2년짜리 금리. 그러니까 금리는 엄청 올랐다가 지금 좀 의외로 10년짜리는 생각보다 많이 내려왔어요. 고점 대비로는. 많이 내려왔죠. 네, 많이 내려왔죠. 그죠? 그래서 10년짜리들은 내려왔고 2년짜리들은 조금 덜 내려왔고. 그죠? 네. 상대적으로. 네. 그래서 이게 뭐 얘기할 때 침체 얘기들도 계속 나왔고 침체되면서 오히려 뒤쪽은 내려간다. 뭐 이런 얘기 계속 나왔던 것들이 여기서 이제 반영된 걸 한 번에 보실 수 있을 것 같고. 그다음에 보시면 이 보라색이 엄청 빠졌잖아요. 네. 얘가 뭐냐면 아까 말씀드린 3배짜리 아, 채권 ETF예요. 지금 앞에서 보셨던 이거 그렇죠, 3배짜리 그렇죠. 예, 예, 20년 플러스 3배짜리 ETF인데 거의 퍼센티지로 보면 64%가 빠졌어요. 그러니까 3배짜리의 위력인 거죠. 장기 채권이기 때문에 가격 움직임도 센데 거기다가 곱하기 3배를 했으니까 아, 제가 간단하게 예를 들어볼게요. 이자율이 1%가 빠지잖아요. 그럼 10년짜리를 사면은 10배는 아니고 7.5배쯤 돼요. 네. 7배만 잡자 이거야. 7배. 그러면 7일 되죠? 거기다 3하니까 20일. 20일. 그러니까 3%만 움직이면 60% 움직이는 거죠. 네. 그래서 그것들이 지금 여기서 금리 쭉 올라가는 동안 깨졌다가 지금 여기서 보시면 금리 10년짜리 내려가면서 얘네들 올라온 거죠. 그래서 여기 바닥에서 여기까지 올라온 거는 뭐 생각보다 많이 올라왔어요. 네. 그래서 이제 여기서 어디서 투자했냐에 따라 다르겠지만 어쨌든 최근 여기서 투자하신 분들이 올해 들어서 올해 하신 한 분들은 거니까 여기서 대부분 해서 괜찮아요. 여기까지 올라온 거니까 네. 생각보다 투자해서 성과는 되게 좋겠구나. 그러니까 빌드업하고 있다고 보시면 저기 네. 장기적으로 좀 이렇게 가면 투자 수익률이 나쁘지 좋겠죠. 않겠다 이런 생각이 네. 듭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보시면 이제 하이힐드 아까 얘기했던 코프레 미국 회사채 그 다음에 이머징 마켓 로컬 커런시라고 올랐네. 불렀던 네. 이제 그 신흥국들 국채 그 다음에 맨 밑에 거는 이제 그 녹색 같은 경우는 7에서 10년채 보시면은 녹색 같은 거랑 대부분 비슷하죠. 그리고 아까 노란색은 제가 이제 그냥 MMF랑 똑같다. 그래서 네. 보시면 옆으로 쭉 갔잖아요. 네, 그건 예. 예, 그건 현금이다 보시면 될 것 같고 현금이니까. 현금 네. 비중이라고 보시면 될 것 네. 같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 이미 미국 채권이나 미국 달러에 투자하시는 분들도 현금 비중도 조절을 하고 계시구나. 예, 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렇네요. 그래서 이제 3개월 동안 최근 보시면은 최근 3개월로 보시면은 작년 이제 10월 달부터로 쭉 보시면은 지금 TMF 3배짜리 아까 보셨던 게 플러스 한 19%예요. 벌써. 그리고 그렇네요. 이머징 로컬 아까 말씀드린 국채들 그거 네. 같은 경우도 12% 플러스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저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통화 쪽에서 달러 약세된 것만큼 수익이 난 거다라고 그러네요.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HYG, 하이힐드, 그 다음에 이제 녹색이 오히려 7에서 10년, 그 다음에 이건 현금. 이렇게 보시면은 순서대로 쭉 보시면 채권 쪽으로 많이 몰려갔어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찾게 된 게 이 뉴스 때문이에요. 네. 이게 이제 11일 날 나온 뉴스인데 그 정크본드로 돈이 엄청 몰려간다. 이런 게 이제 뉴스가 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최근 들어서 한 주 동안에만 17억 불이 HYG 아까 앞에서 봤던 걸로 몰려가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회사채가 줄어들어서 뉴스에서는 크레딧 스프레드가 되게 타이트하대요. 조금밖에 이미 다 붙은 거죠. 아까 말씀하셨듯이 신용 등급이 나빠지면 깨지는 부분이 있을 것이고 그러니까 신용 등급이 좁아지면 그 다음에 이제 금리가 내려가면 이득이 나는 부분 두 가지가 있을 거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네. 거기 두 개 중에서 신용 스프레드는 이미 너무 타이트해진 거예요. 올라갈 게 없는 거예요. 신용 등급에서 나오는 이제 스프레드는 많이 줄어든 상태가 이미 된 거죠. 매수세가 너무 많아서. 그래서 이제 이 뉴스에서 두 부류가 다 나와요. 그래서 아직도 예전 대비 따지면은 15% 정도 더 올라갈 룸이 좀 있는데, 예, 그거는 이제 이자율 쪽에서 붙은 거지 신용 부분이 아닌 거죠. 그러니까 이자율이 안 내려가면 얘네들은 더 올라오지 못한다는 얘기잖아요. 결론적으로 보면. 네. 그래서 지금 한쪽에서는 15% 매력적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지만 반대편에서는 신용 스프레드가 너무 타이트해서 여기서 신용 스프레드가 와이드 되면 침체라고 우리가 계속 얘기했던 부분 그게 됐을 경우에는 보통 이제 조그맣고 이제 좀 중소 회사들이 타격을 제일 많이 받잖아요. 그러면 신용 스프레드가 와이드가 확 되면 손실이 나겠죠. HYG에서도. 네. 그래서 실질적으로 지금 여기서는 그러니까 한번 신용 스프레드 확대되기 시작하면 저런 것도 확 벌어지니까 그러면 손실을 날 수 있으니까 약간 경고성으로 네, 근데 확실하게 레버리지가 돼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이자율이 내려오면 신용 스프레드도 줄거든요. 네. 그러니까 확실하게 먹고 내려갈 때는 확실히 위험성이 좀 더 있다. 더 있다. 네. 근데 지금 신용 부분은 이미 반영해서 타이트 돼 있다. 그 네. 얘기는 기본적으로 침체가 안 온다라는 부분을 코퍼레이트 본드에서는 임플라이 하고 있는 거고 내재하고 있는 거고 그에 반해서 페드는 계속 이제 금리 올린다고 하고 있는 거고 시장에서는 지금 실제로는 뭐 침체 부분 아니다라고 하면서 금리 내릴 거라고 생각을 막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국채를 사는 거하고 저는 그냥 그렇게 생각했어요. 국채를 사는 거하고 저런 신용이 들어간 회사채를 네. 사는 거의 차이는 국채를 사는 거는 그야말로 이자율만 변해야 그쵸. 벌잖아요. 저런 신용물을 살면은 뭐 두 가지가 변하는 것까지도 이해를 하지만 저게 손해 볼 땐 손해를 더 많이 많이 보거든요. 보죠. 예. 그럼에도 왜 사냐면 국채는 이자율이 낮으니까 갖고 있는 기간에 대해서 이자- 3%밖에 안 주는데 이런 거는 막 8%씩 8%씩 주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이제 거를 잘 이해하시고 네. 본인이 이제 판단하시면 되는 거죠. 네. 예. 그래서 지금 현재 이거를 네. 제가 보여드릴 때 생각은 너무 채권적으로 지금은 이런 뉴스들도 그렇고 아까 저희가 이제 한쪽으로 몰려가는 건 별로라고 처음에 이제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약간 지금 분위기는 채권적으로 너무 몰려가는 거 아닌가? 라는 국내 생각- 투자가들이 국내 투자가들도 그렇고 전 세계적으로 뉴스들도 그래요. 채권적으로 되게 많이 몰려가고 있어서 너무 한쪽으로 몰려가고 있는 게 아닌가. 그나마 지금 분산되고 있는 건 굉장히 좋은 현상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근데 한 번쯤은 네. 이제 채권 이자율이 어느 정도 올라가서는 조금 정체된다든가 네, 맞습니다. 한 번 커렉션이 있다든가 그런 일이 좀 곧 벌어질 것 같기도 그러니까 이제 하네요. 커렉션이 벌어졌을 때 결국은 지금 신용 스프레드가 타이트돼 있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면은 오히려 침체가 안 된다고 보고 그럴 거라면 그냥 주식을 사는 게 저는 주식 쪽으로 에쿼티 쪽으로 가는 게 낫지 리스크 대비 리워드를 보면 같이 침체가 왔을 때는 HYG도 왕창 빠질 거고 올라갈 때는 HYG는 더 이상 올라갈 룸이 이자율 내려가는 것밖에 없으니까 진짜로 방향성을 어느 쪽으로 베팅을 하면은 뭐 HYG 살 이유가 진짜 쿠폰 때문에 산다고 지금 계속 얘기를 하는데 이자 때문에 훨씬 장기 투자하셔야죠. 네, 장기 3년에서 5년 장기 투자를 해야 되고 네. 그다음에 그 변동성도 생각보다는 클 수 네. 있기 때문에 그것들은 주식 쪽을 살지 HYG 쪽을 살지는 이제 성향에 따라서 선택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서서히 어쨌든 채권 쪽으로 또 쏠리고 있는 거 아닌가 단기간. 네, 뭐 맞습니다. 그런 네. 목소리들이 나오고 있다. 그래서 라는 채권 분위기까지. 투자는 장기 투자를 기본으로 해야지 너무 단타는 조금 위험하다. 네. 여기까지 알겠습니다. 듣도록 하겠습니다. 테이블 앱스 케빈 강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대표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